볶아서도 해요? 튀긴 다음에 그냥 소스를 그냥 부은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뜨거운 소스에 튀김을 넣어서 빠르게 볶아주면 겉에 막이 싹 약간 탕후루처럼 싹 입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먹으면 크리스피한 바삭이 아니라 겉에 소스가 살짝 입히면서 코팅 느낌. 바삭한 건 계속 유지되고 육즙은 살아 있고 이게 원래는 진짜 이게 탕수육인 이게 거야. 뽕먹이잖아, 예, 뽕먹. 예. 복먹이죠. 자, 34회 OTD 드디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우리 탕수육 맛집 편이 왔습니다. 근데 이거 탕수육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 있지 않아? 죽을 때까지 논쟁이 되는. 부먹 찍먹. 그치. 탕수육 하면 부먹이냐 찍먹이냐 하는데 나중에 따로 요건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정우는 같은 계열의 음식점을 하잖아. 너네도 탕수육을 팔잖아. 네. 그럼 너네 좀 시그니처 탕수육이 좀 특이하잖아. 네. 그 너가 입으로 소개하면 좀 창피할 것 같으니까 홍춘 하면 이제 목화 탕수육이라 그래서 약 목화솜처럼 이렇게 약간 그런 거를 오마주해서 그런 식의 목화 탕수육이라고 해서 동글동글한데 약간 목화가 핀 것처럼 해서 이렇게 면 튀겨가지고 그림도 예쁘게 그려가지고 소스 싹 나가는 게 있지. 저 비슷한 거 봤어요. 또 구슬 탕수육이라고도 있죠.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제가 이걸 처음 시작했었을 때 저희가 2012년에 이제 용인의 단국대학교 근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근처에 중국집이 7개가 있었어요. 많았네. 예. 그런데 저희 매장이 그때 당시 12평이었으니까 제일 작고 그리고 제일 상권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 근데 다른 데들 다 탕수육을 팔잖아.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 이제 뭔가 특별한 걸 팔고 싶었었어. 근데 그때가 찹쌀 탕수육이 막 유행하던 시기였어. 근데 그때 탕수육이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게 아니라 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팔았었단 말이야. 그 이렇게 넓적넓적하게 해가지고 팔아서 꼬바로처럼 크게 하지 않고. 근데 플레이팅이 좀 뭔가 특이하게 해자 해가지고 면을 튀긴 걸 세웠었단 말이야.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튀기다 보니까 뭐 점점 이게 늘어. 이게 동그랗게 되는 거야. 근데 동그랗게 할수록 손님들이 반응이 좋아. 그래가지고 점점 동그래졌던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찹쌀탕수육이라고 하고 팔았어. 근데 한 2014년, 15년쯤 되니까 주변에서 니네랑 똑같은 탕수육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 탕수육이 어떤 가게에서 우리랑 모양을 똑같이 하는데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붙였더라고. 목화솜 탕수육이라고. 근데 저는 목화솜이 뭔지도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수요미 식회 나온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화솜 탕수육이 탕수육계에서 약간 장르로. 아니, 이름은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예전부터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방송 찍는 PD님들이 다 찹쌀 탕수육 하면 흔하다고 해서 처음에 방송 났을 때는 볼케이노 탕수육이라고 라면땅 이렇게 세운 게 있으니까 어떤 분은 무슨 목화꽃 탕수육 뭐 이것저것 하다가 목화솜 탕수육은 뭔가 딴 데가 하니까 쓰기 싫고 저희는 그냥 목화 탕수육이라고 하면서 이제 손님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죠. 하루에 몇 개 파세요? 하루에 많이 나갈 때는 한 150개에서 200개. 와. 근데 못 나가도 한 50개. 와. 저희는 좀 이렇게 특이하게 하려고 그 접시에다가 그림도 일일이 다 그려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손님한테 뭐라도 좀 잘 해주고 싶어가지고 단골 손님한테 그 소스로 그려줬어.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어느 순간 이제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저걸 바로바로 그릴 수가 없어. 예전에는 튀김 딱 넣고 딱 그리고 딱 이렇게 해서 나갔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직원들 다 달라붙어서 한 사람은 봄춘자만 쓰고 한 사람은 꽃만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쫙 그릇에 다 쌓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지. 그래갖고 저거가 우리 홍춘의 엄청 효자지. 이게 중국집에서 짜장면 짬뽕 식사만 이렇게 많이 팔아갖고는 이제 객단가가 한계가 있는데 중식에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탕수육이 서브로 끼면 단가가 확 올라가잖아. 얼마죠 지금? 저희가 소자가 17,000원이요. 그러니까 저것도 진입장벽을 낮춘 게 그러니까 소자가 17,000원이고 중자가 뭐 22,000원, 27,000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다 먹기엔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소자를 많이 드시지 이제. 4명이 오면 3-4알씩 먹겠네. 4명이 오면 대짜 먹어야죠. 아니 매출 떨어지게. 아니, 다른 거 먹어야지. 예, 그렇죠. 그것도 의도된 게 나는- 탕수육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중식집 맞아요, 가서 맞아요. 4명이 가는 걸 선호하는 게 그래도 요리를 3-4개를 맞아요, 먹어볼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근데 둘이 가면 요리 많이 먹어봐야 2개도 못 먹잖아 사실. 그 작은 거 소자 하나 시키고 다른 요리 하나 같이 먹으면 손님들도 좋고 저도 좋고
아 근데 홍춘 장난 아닌 게 먹다 보니까 저 거기서 소주 4병 먹었어요. 그건 나랑 먹어서 그래. 나랑 먹어서 그래. 안주가 아니 너는 뭐 거기서만 먹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하죠. 맛있다. 아니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쵸? 진짜 많이 먹었죠. 한 5시간을 먹었나? 그랬을 거예요. 나도 홍춘 가면은 소맥 많이 먹거든. 나는 홍춘이 짜장이 맛있어서 그 짜장 소스에 이렇게 맥주 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 무슨 요리도 맛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짜장이 너무 맛있었어. 형님은 식사하러 오시지. 네. 전 소주 먹으러 가고. 나 가면은 한 10인분 먹거든. 그러면 홍추는 부먹을 선호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부먹을 하는 이유가 저 라면 땅을 세워야 되는데 소스가 점성 필요한. 그 점착제 역할을 해줘. 저희가 그래 소스가 조금 일반 탕수육에 비해 좀 더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저 면 튀긴 거 세우는 게 저희 또 시그니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뭐 따로 드시고 싶으신 분은 소스 따로도 드리죠. 라멘 땅이 아니라면 원래 홍정호 셰프님의 철학은 탕수육이 사실 원래 우리 어렸을 때 배달집에서 소스 부으면 눅눅해지니까 따로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스를 늦게 부으라고 그렇게 해준 건데 소비자들이 그 먹으면서 늦게 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붓고 찍어 먹게 된 거잖아. 맞아요. 근데 탕수육 원래 요리가 사실은 이제 꼬바로나 구로육 같은 거 변형돼서 이렇게 된 건데 부어 먹는 게 그게 하나의 요리인 거지, 따로 먹는 거는 뭐 튀김 소스에 찍어 먹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서 굳이 고르라면 부먹? 나머지 두 분은 그러면 근데 메뉴 중에 그 고기 튀김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건 소스가 없어요. 그냥 달라 그러면 주기도 하고 그거 겨자장이나 소금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좋아해. 그리고 탕수육 나도 그래. 소스가 제대로 달라붙었을 때 완벽한 요리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탕수육을 해서 그 소스를 넣고 한번 볶아주는 게 난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뜨거운 탕수육을 내가 탁 먹는 게 식초 찍어서 먹으면 나는 그게 너무 맛있어. 근데 이제 뭐 탕수육은 찍먹이니 하는 분들 덤벼 이씨. 그 부먹 찍먹이 오토바이가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말에 동의해. 부먹이라는 게 생긴 게 우리나라 배달 문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근데 뭐 바삭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뭐 따로 먹을 수 있겠지만 원래 음식은 부어서 나온다기보단 볶아서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저 탕수육 요리 자체가 그 소스랑 튀김이랑 볶아져서 완벽하게 나왔을 때 그게 탕수육인데 아무래도 소스를 늦게 부르면 더 바삭할 거 아니야. 그 바삭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이제 소스 찍어 먹고. 근데 잘하는 집은 네. 그거 넣고 볶아도 바삭해. 그쵸. 근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소스가 덮이는 순간 어차피 수분이 아니, 아무래도 들어갈 그렇겠지.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유지되는 거지. 아무래도 좀 차이는 있긴 하지. 그럼 탕수육 먹지 말고 딴 거 먹지. 근데 찍먹하면 좋은 게 바삭하게 튀김으로도 먹을 수 있고 또 부어서 부은 맛으로도 먹을 수 있고 근데 나는 여러 가지 먹을 좀 수 다르게 있어요. 생각해. 그게 어떤 차이냐고 보면 그 웍에서 뜨거운 열에다 한번 볶아준 거랑 부은 거랑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봐. 아니 근데 그거를 볶아서도 해요? 원래는 다 볶아서 했지. 소스를 부은 다음에 네. 제가 생각했던 건 튀긴 다음에 그냥 소스를 그냥 부은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뜨거운 소스에 튀김을 넣어서 빠르게 볶아주면 겉에 막이 싹 약간 탕후루처럼 싹 입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먹으면 그러면 웍을 한번 또 닦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먹이 생긴 거야. 어떻게 보면 그건 복먹이고 또 닦고 일이 많아지니까 회전율도 떨어지고. 저는 성향이 항상 중립이잖아요. 한쪽은 붓고 하면은 또 두 가지 맛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안 부은 쪽은 간장에다 고춧가루 풀어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소스 부어서 조금 눅눅해진 것과 또 다른 맛이 나잖아요. 좀 덜 질리게 더 많이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맞아. 같이 먹는 사람도 그렇게 먹으면은 아씨 왜 부었어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들 자기 부먹을 좋아하면 부먹 쪽 먹고 안 부먹 좋아하면 이렇게 해갖고 밑에 깔린 소스 찍어 먹고. 진짜 너답다. 셰프님이 그래도 20년 넘게 하셨잖아요. 그 20년 사이에 탕수육의 트렌드를 좀 소개시켜 주신다라고 하면 근데 저는 딱 생각하는 게 좀 튀김이 달라지긴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반죽도 달라지고 찹쌀 탕수육이란 게 제가 2012년에 했을 때 막 그때 유행이 되다가 그게 지금은 이제 되게 보편적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프랜차이즈 쪽에서 찹쌀 탕수육을 시도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호텔 다닐 때만 해도 보통 탕수육이 주로 많이 나가는 게 소고기 탕수육이랑 돼지고기 탕수육이야. 근데 반죽이 서로 달랐어. 소고기 탕수육 같은 경우는 100% 그냥 감자 전분만으로 해서 튀겼거든요. 그 뭐 따로 간 같은 것도 아예 안 하고 재료 자체가 좋으니까 프리미엄하게 더 돋보이게 해주려고 그렇게 튀겼는데 돼지고기 탕수육은 오히려 감자 전분에
밀가루, 계란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튀겼었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감자전분만 한 탕수육이 없었어. 보통 중국집에서도 감자전분 가격이 비싸니까 뭐 옥수수 전분에 밀가루 아니면 고구마 전분, 옥수수 전분, 밀가루 그런 식의 배합으로 많이 했었거든. 근데 감자 전분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알게 되고 고급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거 다 따라하는 거야. 다 따라하는데 사실 감자 전분만으로 튀길 때는 튀김 스킬이 굉장히 좋아야 돼. 감자 전분 단점이 바삭함이 오래 유지가 되지 않거든. 근데 하얗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흔한데 그때 당시엔 그게 되게 특이했어. 근데 홀에서 그걸 바로 먹었을 때는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게 좀 시간이 흘러버리면 눅눅해질 수밖에 없는 원리야. 그걸 눅눅해지지 않게 하려면 다른 걸 또 섞고 막 이렇게 하는 스킬들이 있단 말이야. 튀김 온도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프랜차이즈에서 감자 전분으로 이게 튀긴 거는 난 사실 좀 퀄리티도 조금은 아무래도 전문 기술자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떨어지고, 그때도 고급집에서만 그런 감자 전분 100%의 탕수육을 했었는데 점점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대중화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요즘 탕수육이 이렇게 됐고, 이제 탕수육이 사실 예전엔 특별한 음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특별하다는 느낌을 난 잘 못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새 또 막 새로 시도한 탕수육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요즘 가장 보셨던 것 중에 제일 특이했던 탕수육 스타일이 뭐예요? 많잖아요. 뭐 오렌지 탕수육도 하고 베리로 넣어서 베리 탕수육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간장 같은 거 안 넣고 그냥 투명하게 그냥 딱 식초랑 설탕만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그게 더 원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어, 야채도 안 넣어, 채소도 안 넣고 그냥 깔끔하게 해서 밑에다 그냥 경창육수처럼 파 썬 거 탁 넣고 완전 투명한 물 같은 소스 그냥 착 뿌려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뭐 이것저것 탕수육에 집어넣는데 원래 꼬바로우를 접해보면 걔네들은 그냥 딱 식초, 설탕, 소금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 말한 그 하얀색 소스 딱 그것만 배합해가지고 그러고 끝내거든요. 그냥 그 전분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소스가 저벅저벅하지 않고. 전분을 안 넣어요? 전분 안 넣어. 그러니까 뜨겁게 하면 어차피 설탕에서 카라멜라이징이 되니까 어느 정도 점성은 약간은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점성이 되게 많은 걸 또 소비자들이 좋아하니까. 점성 많은 거보다 소스가 흥건한 걸 좋아하지. 네, 그렇죠. 뭐 다 그렇다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 파스타를 먹어도 소스 더 주세요. 맞아요. 뭐 먹어도 소스 더 주세요. 그러니까 탕수육도 소스가 좀 듬뿍 나서 그냥 푹 찍어 먹거나 부먹을 해도 그냥 푹 부어서 그냥 흥건하게 맞네, 먹는 걸 그게 좋아해. 맞네. 예. 우리나라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뭐 어쨌든 탕수육 부먹이냐 이제 찍먹이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부먹이냐 찍먹이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건 어차피 취향이다.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싸울 이유도 없고. 근데 확실히 그런 논쟁이 좀 있어줘야 그 해당 업계가 좀 시장이 일시적으로 살아. 그지 네. 그지. 예. 요게 네. 있어야지. 아니 탕수육이 꿔바로우가 들어오면서 한번 확 죽었어 사실. 맞아. 꿔바로우가 젊은 층이고 뭔가 신세대 느낌이고 유행을 타는 느낌인데, 탕수육 먹으면 되게 할아버지 같다는 느낌을 살짝 들었던 것 같아. 이제 그러면서 탕수육이 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냐면 이연복 셰프님이 맞아요. 그 프로그램 나가서 몇 시간이 지나도 식지 맞아요. 않는 탕수육을 하면서 맞아요. 그때 탕수육이 다시 붐이 됐다고 봐 나는. 제가 알기로는 그 무슨 사우나에서 하는 개그 프로 있었어. 그 레이먼 맞아, 레이먼 킴 씨가 소개해가지고. 그분이 진짜 맛있는 탕수육이 있다면서 그때 이연복 셰프를 언급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탕수육이. 맞아. 내가 생각하기엔 이연복 셰프가 엄청 큰 견인을 했다. 그렇죠. 50은 했다라고 봐. 뭐 욕하려면 욕하세요. 뭐 내가 뭐 할게 뭐 있어? 이연복 셰프 형 빠도 요새 아닌데. 많이 뒤었어요. 뭐 빠도 아닌데 상처가 깊어요 지금. 말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무슨 말만. 형 저는 90만 해도 뒤어서 봤어요. 나는 내가 하면서 느끼는 게 아니 내가 무슨 말하기 기다렸다가 그런 거 같아. 아니 또그 재미지. 홍정우 셰프가 소개하는 중식당 대가방이라고 돼 있는데, 대가방. 나도 많이 들어봤어. 이제 여기가 탕수육 얘기할 때 서울 3대 탕수육이 있다는 건 저는 사실 몰랐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알았는데, 예전부터 탕수육 하면 1등 하면 대가방이 꼭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탕수육이 32,000원인가? 탕수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대를 엄청 했죠. 전 소스가 이제 옛날 그 하얀색 소스 있잖아요. 잡스러운 거 안 넣고 배합만 딱 맞춰서 한 소스. 그거 하얀색 소스에 저게 진짜 복먹인 거지. 그러니까 좀 볶은 거 같아. 저게 원래 탕수육인 거고 정말 맛있었어요. 그게 아까도 형이 말씀드린 몇 시간이 지나도 이제 바삭함이 유지된다는 거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요리사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하지 않고 바삭한 거는 그러니까 반죽을 내가 뭘 선택하느냐. 보통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자 전분만 했을 때는 이제 부풀어 오르고 폭신함하고 홀에서만 먹었을 때는 그 식감이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 근데 겉에 막을 단단하게 해준 건 유지가 안 될 때 보통 옥수수 전분이나 계란을 같이 쓰거든요. 그게 약간 귀찮은 게 배합도 맞춰야 되고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모양도 잘 살려야 돼. 그러니까 약간 인건비적이고 스킬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저 퀄리티로 튀기려면 반죽이 일단은 감자, 옥수수, 밀가루 조금 기름 넣고 질게 해가지고 딱 튀기는데 온도도 센 데서 정확하게 튀겨야 되고 빨리 빼주고 하면 저거 맛은 나와. 근데 저게 손이 엄청 많이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외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저 퀄리티를 높게. 그냥 튀기는 게 네. 아닌가? 근데 네 말 듣고 보니까 진짜 탕수육이 다 꼬리가 있네. 예, 반죽이 질어요 저거는 기본적으로. 딱 하면서 흐를 때 그때 싹 근데 한 방에 바로 온도가 높게 해가지고 바로 잡아줘야지. 장인 정신이 있네요. 그치. 장인이 튀긴 맛. 그래, 요새 저런 탕수육이 점점 없어지잖아. 손이 많이 가니까. 저거를 저 모양만 유지하려고 하면 밀가루를 많이 넣으면 되는데 밀가루를 많이 넣으면 저 식감이 안 나오거든. 저기는 그냥 진짜 내가 볼 때는 그냥 전분하고 물, 기름 뭐 이런 걸로만 한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탕수육 나올 때 항상 보면은 바삭함이 유지가 좀 오래돼서 맛있다고 하는 탕수육 집들은 소스가 되게 돼. 예. 그리고 되게 되고 거기다가 채소 같은 걸 많이 안 넣어. 왜냐면 거기서 또 채즙이 나오니까. 근데 저는 대가방 근데 인정하는 게 저기는 소스가 mul고도 오랫동안 유지가 될 거예요. 저기 그게 반죽 성질이에요. 저걸 몰라서 안 한다기보다 저걸 대량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넣어야 되네. 예. 뭐 두세 개씩은 넣기는 하는데 저 탕수육 한 접시에 탕수육이 몇 개가 되겠어요? 많잖아요. 그리고 저 한 접시만 나간 게 아니라 10접시, 20접시 나가는데 그거를 균일하게 하는 게 그게 기술인 거지. 또 저거를 할 수 있는 주방장님이 저걸 튀기지는 않잖아. 튀길 수 있게 가르쳐주고 관리를 하는 건데 저거 계속 이렇게 잘 튀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저기도 분명 마찬가지일 거예요. 튀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튀기는 사람에 따라 퀄리티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저기도. 당연한 얘기지. 뭐. 그래도 그런 말 했잖아. 오늘 중국집인데 수요일만 맛이 없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랬더니 수요일만 그 셰프 가시고 대타가 오는 대타가 하는 날이죠. 일당이 하는 날 막. 그런 얘기가 되게 썰이 많잖아. 거긴 수요일 날 시키면 안 돼. 약간 이런 거. 그 호텔 같은 데 가면 중식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저 군대 있을 때는 막내가 튀김을 했거든요. 그런 호텔 주방에서는 막내가 호텔에서 중식 같으면 뭐 면판, 냉채, 칼판, 불판인데 불판 안에서도 막내가 튀김부터 시작을 하지. 튀김부터. 그러니까 못해서 튀김한다기보다 튀김을 하면서 튀김에 되게 중요한 게 반죽도 중요하죠. 온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부터 이해도를 배워가야 그 다음에 이제 식사도 하게 되고 요리도 하게 되고 그 순서가 있지. 근데 요 음식점 하나의 탕수육만 봐도 이게 색깔도 다르고 결도 다르고 소스 양도 다 다르네. 예.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저 진짜 갔을 다르네. 때는 소스가 흥건했고 되게 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진들은 보니까 되게 완벽하네. 이게 원래는 진짜 이게 탕수육인 이게 거야. 뽕먹이잖아, 예, 뽕먹. 예. 뽕먹이죠. 크리스피한 바삭이 아니라 겉에 소스가 살짝 입히면서 코팅 느낌. 바삭한 건 계속 유지되고 육즙은 살아 있고. 그러니까 예전 탕수육은 소스에 간을 그렇게 세게 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장하고 식초하고 고춧가루 넣어갖고 딱 먹고 고량주 한 잔 딱 마시면 딱인 거지. 그리고 잘하는 중국집 고추기름도 거기서 다 뽑잖아. 예, 맞아요. 뽑은 고추기름에 식초 넣고 간장 살짝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그러니까 중식이 제가 어렸을 적 배울 때 선배들이 하는 게 중식은 향을 먹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참기름, 들기름 넣어서 먹듯이 중식은 뭐 고추기름, 파기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향을 딱 먹으면서 향이랑 같이 먹는 거지. 다른 음식은 어땠어? 뭐 어차피 탕수육 얘기는 할 만큼 한 것 같고 저기서 너가 저것만 먹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대가탕면이라고 있더라고요. 식사는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강남 입맛인가? 좀 심심했어요. 그냥 깔끔한 식사? 근데 약간 그게 있어. 요리집이 식사가 약한 집이 엄청 많을 거야. 뭐 재료도 뭐 쓴다고 하는데 식사에 좀 신경을. 돌려서 말하네. 네? 아니요. 근데 여기 괜찮았어요. 이거 그 얘기 아니야. 너도 나중에 알았겠지만 나도 내가 간 집이 서울 3대 탕수육인 걸 네. 나중에 알았거든. 저도 그 다음에 알았어요. 근데 나는 여기를 몇 번 갔었어. 심지어 동네야 동네. 뭐 중국집이 좀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좀 요리집 같은 느낌이 나야 되는데 나는 그냥 동네 맛집이었거든. 그리고 크지도 않아. 룸이 2개인가 3개 있고
그다음 홀 테이블이 4인석이 하나 둘 셋 네 개인가 있고 그다음에 한 6인석이 하나 있고 그게 다야. 예, 예. 그래서 뭐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아 맛있네. 예. 그리고 그냥 술 먹기 좋네. 맥주 한 잔 먹기 좋네. 그리고 가족하고 가기 좋네. 그리고 이제 가던 집인데 이번에 검색해 보니까 뭐 서울 삼천탕수육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기가 평이 좋더라고요. 저기가 웨이팅 아닌 웨이팅을 할 수밖에 없어. 테이블 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느낀 건데 예약을 하고 가 7시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6시 40분 가잖아. 그 테이블에 딴 분이 앉아 있어. 그냥 7시에 내가 앉는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아 여기 7시 예약인데 6시 55분까지 먹고 나가셔야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가긴 거야. 근데 이제 룸 같은 데는 따로 예약하면 그냥 바로 들어가긴 하지. 근데 이제 홀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는 않아. 테이블 수가 많지 않으니까 난 충분히 이해하지. 나도 장사를 하니까. 가면은 시키는 거는 그냥 뭐 똑같았어 항상. 근데 요번에만 좀 다른 요리를 좀 많이 시켰어. 탕수육만 시킨 게 아니라 탕수육, 칠리새우, 그다음 경장육술, 마파두부, 짜장면. 근데 요번에 가서 느낀 건데 진짜 바삭바삭바삭해. 이거 무슨 맛 같아? 물어보면 다 하는 말이 쌀로별 먹는 것 같다고. 과자 쌀과자 있잖아. 근데 쌀과자가 그 먹으면 부서지는 느낌이랑 크런키한 느낌이 있지만 입에 낳는 잠종감은 없잖아. 여기 탕수육이 그래. 바삭바삭한데 그 반죽이 입에서 남아서 막 도는 게 아니라 바삭하고 없어져. 그리고 이제 고기랑 자연스럽게 소스랑 섞이면서 밸런스가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묻은 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는 복먹인지 부먹인지 모르겠지만 탕수육 자체 소스가 안 묻은 게 없어. 볶아서 나오는 것 같아. 이 스타일이 딱 예전 중식 맞아. 스타일인데.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고기가 1이면 반죽이 1이었어. 그러니까 고기의 부피가 1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탕수육은 반죽이 더 적잖아. 예. 보통 뭐 70%에서 50% 정도 수준이고 어떤 데는 더 적잖아. 근데 여기는 반죽이 고기의 부피의 1 혹은 1.5였어. 저 정도면은 반죽이 진짜 두꺼운 거거든. 근데 칠리새우 같은 경우는 더 심했어. 거의 새우가 하나 1이라 그러면 반죽이 2 정도 되는 수준이었어. 그날이 그 수요일 아니에요? 혹시 쉬는 날? 튀김 쉬는 날? 아니 근데 난 맛있게 먹었어 사실. 요새 스타일은 아니네요. 맞아. 근데 내가 어떤 의심을 했냐면 여기는 반죽이 두껍고 여긴 또 얇고 여긴 두꺼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살색인데 이런 부분은 약간 탄 느낌인 거지. 반죽이 안 묻은 고기만 있는 데는. 내가 그래서 반죽을 다 띄워봤어 이렇게. 아 이거를 약간 치킨뱅이처럼 그냥 전분만 날전분만 묻혀서 한번 튀긴 거를 다시 전분을 묻혀서 튀겨놔. 아 그렇게 안 해요. 약간 이 생각까지 할 정도로 반죽이 툭툭 떨어지는 거야. 그게 온도를 잘못 맞춰서 그래. 아. 그러니까 온도가 안 맞으면 고기랑 반죽이 떨어져.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밀가루나 계란을 같이 하는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써.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고기하고 반죽이 뜬다는 느낌이 아니라 반죽하고 반죽 사이에도 틈이 너무 많더라고. 그거는 공기층이지 안에서. 그러니까 파삭한 게 반죽이 빵처럼 파삭한 게 아니라 이렇게 결을 막 싼단 말이야. 그걸 끊어준단 말이야. 그 공기층에서 크리스피한 것들이 다 서로 닿으면서 바삭해지는 거고. 맞아. 안에 공기층이 굉장히 많았어. 예. 그래서 내가 뭐 느끼는 게 바삭한 식감이 두꺼우면은 떡진 딱딱함인데 이게 팍 하는 게 속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의 탕수육이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마파두부 나왔잖아. 덮밥. 나 저기서도 마파두부를 먹었는데 요즘 스타일의 화조, 향신료, 그 다음에 센 맛 이게 들어간 게 아니라 옛날 스타일의 적당한 맛이 거의 두반장으로 한 맛 아니에요? 맞아. 근데 또 너무 한국식은 아니고 전분량도 적당하고 되게 옛날 스타일의 맛있는 마파두부야. 그래서 내가 딱 느낀 게 아 여기는 중식집이 아니라 중화풍의 약간 한식의 느낌까지 나는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는 중화요리집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 저는 제가 느낀 게 지금 한국의 중화요리라는 게 화교 지금 한 4세 5세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그 화교들이 예전 1900 몇 년도 한 5, 60년대 70년대부터 음식을 해온 게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춘 거지. 저희가 중국 가봐도 제 느낌에는 중국 음식이 사람들 입에 제일 안 맞더라고요. 보면 중국이 의외로 입에 제일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이 맞아, 많아요. 힘들어해. 네.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화교 그 세대들이 한국에 와서 그 많은 근데 중식 요리가 엄청나게 많잖아. 정말 한국 사람들 입에 잘 맞는 거를 잘 캐치해서 온 거야. 맞아. 이 탕수육 같은 것도 중국에서 꼬바로우, 공부기종 뭐 이런 거 막 먹는다고 해도 구류육 같은 거 먹는다고 해도 한국처럼 이렇게 안 찾는 음식이거든.
근데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거를 정말 잘 갖고 와서 뭐 요즘 외식이 많아지니까 조금 미미하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는 엄청 낮잖아요. 뭐 큰일 있으면 축하할 일 있으면 중국집 가서 했었잖아. 그걸 굉장히 잘했다. 저 막 초등학교 졸업할 때나 다 그럴 때는 다 중식당 갔거든요. 그 탕수육 하면 환장하고 형은 양장피나 뭐 칠리새우 했으면 그때 칠리새우는 요즘 같으면 랍스타 먹는 네, 거였어. 부유하셨으니까. 저희는 탕수육이랑 짜장면 보통 많이 먹었죠. 당근꽃 나오고 파슬리 꽂히면 비싼데요. 맞아, 그때는 당근 당근꽃, 당근 이렇게 하고 무 나비 이렇게 막 이런 거 봉황 하나 하고. 봉황 하나 맞아. 싹 만들어서 넣었어. 봉황 나온 데는 진짜 고급집이고. 봉황 났었어. 재활용했겠죠. 뭐 했겠지. 물에 그거 담가. 재활용해. 근데 부러뜨리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다시 하고. 열받는 거지. 근데 이제 중국 음식이 진짜로 현지 거 먹어보면 내 입장에서 나 음식 진짜 안 가리고 예. 유럽, 남미, 뭐 동남아시아 가도 다 잘 먹거든. 근데 중국은 가서 힘들었다. 예. 의외더라고. 그러니까 오, 지금 한국 신기하네. 중화 요리가 그 화교 선배님들이 정말 잘해놓은 거야. 오히려 후배들이 그만큼 좀 못해서 약간 더 발전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느낌? 물론 이제 나도 더 해야겠지만. 하여튼 오늘 갔던 데는 그냥 정말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가 진짜 고급으로 생각했던 중식 같은 그런 집인 것 같아. 그래서 추억이 확실히 돋더라고. 내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아버님이랑 할아버님이랑 그 당시에 먹던 탕수육 맛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애기들이랑 와야겠다. 아니면 부모님이랑 와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가게 같아. 부모님 세대들이 즐겼던 맞아. 중식 스타일의 가게들이 있어. 저가 간 데도 여기 주랑 비슷하고, 근데 대가방 같은 경우는 요즘 스타일로 바뀌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여기는 그걸 좀 계속 고수하고 계시는 느낌? 그래서 난 여기 가서 존경한 게 그래도 이 맛을 20년 이상, 30년 이상 유지를 했다는 게 사실 존경스러웠어. 그리고 메뉴판도 보면 딱 그 당시 메뉴판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이 되살아나잖아. 아버님들 모시고 가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주민 어디 갔다 왔니? 원래는 그 오늘 영석이 형 자리에 제가 온 거잖아요. 영석이 형이 가려고 했던 데도 또 3대 탕수육이더라고요. 그거 만약에 그럼 영석이가 우리가 갔던 하나 데 둘 세 개 했으면 다 한 거야? 네. 진짜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게 우연이라는 거지. 근데 거기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쉬는 날이 일요일 하루였는데 일요일 날 그 집이 쉬더라고요. 진짜 가고 싶었는데 하필 그 3대 탕수육에 이게 다 섞여 있으니까. 야 나도 사실 말하면 이거 하기 전에 또 가서 먹어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저번 주인가 8월 6일 날 갔었어. 휴가 중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다시 갔어. 휴가 중이더라고. 그래갖고 이안으로 생각한 게 차이나타운에 가야겠다. 왜냐면 저도 사실은 뭐 다른 지역 가서 탕수육을 맛집이라서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래 좀 특이한 걸 해봐야겠다. 차이나타운 가봐야겠다. 그래서 여기는 테이블이 5개밖에 없는데 11시 오픈인데 9시쯤에 도착해야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집이에요. 왜냐면 3시까지만 운영하는 집이라. 원래 네가 가려고 했던 데가. 네. 그래갖고 차수로 정한 집이 있었는데 요새는 케첩 탕수육이 잘 없더라고요. 저는 최애가 케첩 탕수육이거든요. 케찹 맛있지. 그래가지고 두 번째 집을 갔는데 거기 또 재료가 다 떨어졌대. 그 세 번째로 문화 만점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어렵게 마감 먹었다. 직전에 갔어요. 여기도. 예. 네. 근데 케첩 탕수육 요새 왜 안 하죠, 형들? 아 근데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그 케찹을 쓰면 촌스럽다, 옛날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안 쓰지 않을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내 지금에 생각엔 와서는 그래. 추억이 소환되니까 다시 맞아. 찾는 거. 저는 최애거든요, 케첩 탕수육이. 근데 케찹이 주는 또 그 약간 특유의 단맛과 너무 세지 않은 신맛이 있어. 그게 좋은데 이제 이 시대가 변하면서 되게 자극적이고 뭔가 비주얼적이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케찹으로 들어갔을 때는 약간 분홍색도 아닌 것이 약간 거여물건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간장을 넣든지 노디유를 넣든지 해서 좀 진하게 뽑은지 모르겠어. 내가 중식 너가 아니어서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 하겠는데. 케찹 탕수육이 처음엔 다 케찹 탕수육이나 하얀색 소스였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갈색 소스가 등장을 했어. 근데 뭔가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색깔만 내는 거는 뭐 일도 안 돼. 하얀색 탕수육에 물론 이제 간장의 감칠맛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긴 하겠지. 그리고 근데 많이는 안 넣잖아요. 그 색만 넣지. 예. 뭐 그거는 이제 집집마다 틀리지. 많이 넣는 데도 있고 적게 넣는 데도 있고. 근데 뭐 이렇게 뜨니까 너도 나도 그걸 썼고 케찹은
약간 이제 흐름이 그쪽으로 가니까 케찹은 약간 싼티 난다. 우리 배달 시켜도 이건 여기 간장 소스야 딱 이러면 뭔가 그때 막 일본 음식도 들어오고 막 그럴 때잖아. 그리고 저게 약간 소스 맛도 다른 게 감자 전분은 옛날에는 비싸서 못 샀는데 요새는 많이 쓴단 말이야. 농도도 좀 달라. 근데 예전에는 이제 배달집 이런 데는 이제 옥수수 전분 같은 걸로 잡는단 말이야. 그럼 약간 좀 텁텁해. 근데 그게 케찹하고 섞으면 또 그 맛이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옥수수 전분을 해야 좀 오래 전분이 안 풀리거든요. 근데 요리 깔끔한 거 먹으려면 이제 옥수수 전분을 쓰면 안 되고 감자 전분을 조금씩 소량으로 해서 하는데 저기는 소스를 엄청 끓여 놓을 거 아니야. 옥수수 전분을 하면 특유의 그 맛으로 또 먹는 거지. 우선은 저는 좀 차이나타운 기피했던 게 20년 전에 갔거든요. 근데 주방이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요만큼. 주방장님이 담배 피면서 뭐 이번에도요? 아니야 20년 전에. 아니, 그래갖고 근데 그 당시 그런 말 많았어. 네 맞아요. 그냥 난닝구 하나에 네, 맞아요. 흰색 그 난닝구에 담배 하나 물고 배 나온 아저씨가 이렇게 한 손으로 그 뭐죠? 국자? 그거 하면서 까우기. 예, 하는데 입맛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도 있는데 안 그러니까 그런 20년 사람도, 전이니까. 지금도 아마 어딘가에 있지 않아. 그 중식 분야라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아 어딘가에 있겠죠. 어쨌든 그래갖고 차이나타운을 20년 동안 안 갔어요. 사실 여기도 좀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차이나타운에 되게 유명한 맛집 많더라고요. 공화춘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근데 차이나타운이랑 조금 떨어진 곳을 갔는데 저희가 자전거 타고 되게 다 배고픈 상태였어요. 힘들고 가서 뭐 백짬뽕, 짬뽕, 짜장, 탕수육 이렇게 먹었거든요. 어렸을 때 먹던 그 짜장 맛이랑 짬뽕 맛이었어요. 맛이 좀 세다고 해야 되나? 간이 다 세요. 그 야채를 바로 볶아서 해주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탄맛도 나고 우선 백짬뽕보단 그냥 짬뽕이 저는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스타일도 되게 옛날 스타일. 저기는 뭐로 그렇게 유명한 거야? 탕수육으로 유명한 거야? 여기 케찹 탕수육이라서 아마 취향이신 분들은 많이 하실 건데 여기가 뭐 개업이 몇 년 됐는지는 뭐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1945년 뭐 70년도 그렇지, 됐다고 하는. 네, 되게 오래됐네요. 저 오른쪽은 중화덮밥인가 보다. 네, 거기가 그 시그니처래요. 딱 보니까 별표가 중화덮- 쳐져 있더라고. 중화덮밥이. 그래서 여기는 찍먹이에요? 아니요, 여기 소스 따로 주는데 저는 중립으로 네, 중간에 붓고. 네. 그 현명한 거지. 아니, 왜냐면 친구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너 찍먹, 부먹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중간에 하면 뭐 부먹인 친구는 뭐 따로 먹고 뭐. 근데 형네 가게에서도 왜 부먹으로 줘요? 이런 손님 없지 않나요? 있어요. 아 있어요. 한 5천 명 중에 한 분. 아 그러면 다시 그냥 해드리고. 내가 홍춘 검색하다 봤는데 따로 주면 얼마나 웃긴 줄 알아? 이 접시에다가 거기 라면 땅 튀긴 거랑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그리고 따로 달라고 하면 따로 달라고 하면 야 더 이쁘게 튀겨라. 더 이쁘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린 또 모양이 생명인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톡 같은 거 나온다면 그 밑에 깔고 이렇게 소스를 덮거든. 근데 부어서 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사실. 그쵸. 오히려 다 거의 다 따로 주지. 주지 요즘. 왜냐면 그거 오퍼레이션 하는데 두 번 세 번 일하기 그 싫으니까. 저렇게 주면 편하지. 소스 따로 미리 준비해 놓고. 그래. 붓는 것도 일인데 바쁠 그래 때는. 맞아. 근데 그걸 심지어 볶아주는 건 더 일이지. 오히려 일하긴 편하지. 근데 이게 찹쌀 탕수육이면은 먹었을 때 형들은 알 수 있나요? 뭘? 여기는 메뉴 이름이 그냥 탕수육이에요. 근데 제 느낌엔 찹쌀을 좀 섞은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서 알 수 있나요? 먹으면 바로 아는데 네. 찹쌀 탕수육이 찹쌀이 들어가서 찹쌀 탕수육이 아니야. 찹쌀처럼 쫀득쫀득하다고 해서 찹쌀 탕수육이야.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쫀득쫀득함을 제일 해주는 게 감자 전분인 거고 찹쌀 가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찹쌀가루가 안 들어가고 감자 전분으로 또 야, 그 쌀가루랑 찹쌀가루도 넣는 데 있지 않았냐? 저희도 옛날에 뭐 쓰고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연식이 차면서 느낀 게 비워낼수록 클래식.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뭐를 많이 넣고 한 것보다 그러니까 정확한 비율만 맞추면 비워내도 그 효과가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하긴 뭐 이현복 씨 그냥 전분만 넣. 그럼 전분만 그냥 그분은 뭐 하자고 드락 하면 나오잖아. 그냥 전분만 하더라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저도 예전에 어렸을 적에 막 프라이팬 할때 막 이러고 막 오만 쇼잉을 했거든요. 지금 딱 필요한 동작. 여기 리뷰를 봤는데 막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리뷰가 있었는데 여기가 오더컷이 7시 반이에요. 그리고 영업을 8시까지 하는데 저희가 7시 28분에 갔거든요. 전화하니까 승질을 좀 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7시 15분에 전화했어요. 뭐 마감이 7시 30분인데 뭘 온다고 막 이렇게 화내시더라고. 근데 빨리 갔죠. 그때 갔더니 또 친절하시더라고요. 츤데레신가 봐요. 그래갖고
28분에 가서 7시 50분에 나왔어요. 음식 빨리 나오니까. 근데 여기는 반죽이 진짜 얇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재방문은 할 생각이 있는데 제가 케첩 소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케첩 많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연하긴 해. 네, 좀 연하더라고요. 근데 저게 케첩 탕수육 색깔은 아니다. 네, 조금 연했어요. 근데 여쭤봤더니 케첩 탕수육 맞다고 하더라고요. 케첩 탕수육 특유의 소스 향이 있어. 딱 케첩 탕수육이 나오면 화한 냄새가 나. 토마토를 끓였을 때는 화한 냄새가 나는데 저 정도면 그 느낌은 안 날 것 같아요. 후첨한 느낌? 그 케첩을 후첨해서 색깔만 낸 느낌이었어. 근데 맛이 세서 제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짬뽕도 좀 매콤하고. 그럼 여기는 너가 느끼기엔 특별히 다른 점이 있어? 뭐 그런 건 없었어? 케첩 스타일이 요새 많이 없어졌다 보니까 어렸을 적 먹는 거. 네, 그냥 짜장도 초등학교 때 먹던 그 맛이고 어렸을 때는 짬뽕 못 먹잖아요. 아빠가 오징어만 꺼내서 저 주고 그랬었거든요. 딱 그 맛이 그 짜장이 그러니까 너 여기는 그냥 약간 추억의 맛. 추억의 맛. 그 제가 유튜브 보면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살 때까지는 탕수육을 알았고 30살이 돼서 양장피를 알았고 오양자육을 먹으면서 내가 40대구나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와닿지 않아요? 우리 20대 때 오양장육 이런 거 모르잖아. 난 초등학교 때 다 먹었어. 부잣집이었네. 다르긴 했어요. 양장피랑 다 먹었어. 유산슬 다 먹었어. 요새 엄청 핫한 탕수육집 하나 더 소개해도 돼요? 뭔데? 피탕 김탕. 아, 이름이 맞나? 피탕 김탕? 김치 탕수육. 김피탕이라는 장르인데 피탕 김탕이라는 전현무기 시즌 2에 나왔었더라고요. 저기도 저희랑 비슷하게 대학가 앞에서 하는데 나도 TV에서 봤어. 김피탕이 김치 피자 탕수육인 거야. 탕수육 튀긴 거에 피자 올려서 오븐에 굽고 거기 김치 넣고 소스 뿌린 거야. 나 근데 저거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음식 갖고 장난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이것만 편집 또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시도들을 하다가 뭐가 또 새로운 게 나오지 않나. 근데 이거 더 대박인 게 지금 캐치 테이블에 전국 웨이팅 순위 15위예요. 와. 1일 웨이팅이 1,450.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그런 거 되는 거야.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뭐 먹을만 할 것 같은데. 그냥 나 까도 솔직히 상관없거든. 야 그냥 저거 짬 남은 피자랑 짬 남은 김치찌개랑 짬 남은 탕수육 넣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짬은 좀 아니 근데 형, 저 누가 봐도 짬이잖아. 그 니뽕네뽕에서 크림 짬뽕 뭐 이런 거 어떠셨어요? 아니 그거는 저거랑은 다르지. 크림 짬뽕은 다르다? 그거는 다르지. 저거는 솔직히 말할게. 그 뭐 된장찌개랑 김치찌개랑 뭐 있냐 또 그런 거 늘만한 거. 섞어서 먹은 거야. 아구찜하고 넣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 피자 치즈 올려가지고. 맛있게. 형, 와, 세게 나가는데. 된기마야? 된기마? 야. 아니면 뭐 김밥 남은 거에다가. 형 피탕 김탕 지금 엄청 핫해요. 저거랑 비슷한 음식을 파는 데가 있어. 옛날에 너 알 거야. 이대 쪽인가 그쪽에서 유행했던 파스타 집인데 파스타 먹고 거기다 밥을 볶아 먹는 집이 있었어. 그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엄청 핫하죠 대학 상권에서.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갔거든. 아, 그치.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그리고 심지어 그 메뉴 중에 어떤 메뉴가 있는 줄 알아? 리조또랑 파스타를 같이 해서 나와. 그러니까 리조또를 하면서 라면에 밥 파스타면을 집어넣고 같이 동시에 먹는 그 거예요? 라죽 같은 거야. 아니 근데 거기서 나중에 볶음밥까지 해서 난 그런 음식은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성향이 있는 게 저 어렸을 때 형한테 로제 파스타 팔자고 했었는데 한번 했어요. 로제가 안 네. 한대? 이거 뭐 김치전 반죽 같다고 아, 그랬었거든요. 의외로 형이 되게 보수적이시네요. 나 근데 음식은 보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좀 그래. 여기 좀 사진이 좀 그렇게 나오긴 했다. 저게 그리고 처음에는 배달로 되게 유명해졌다고 하던데. 아니 저 누가 봐도 짬이잖아. 근데 새로운 시도 형. 새로운 시도. 형 이거는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 올라가도 돼. 솔직히 내 의견이니까. 요거 조회수 좀 나오겠다. 아니 근데 안 돼. 저는 형 욕 먹으면은 제가 마음에 안 올려도 들어서. 상관없는데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아니 취향이니까. 네. 아니 저런 것도 핫해질 수 있다. 그럼요. 저런 것도 웨이팅 핫해질 순위가 수 있다는데. 저런 것도라는 표현이 약간 이상한가?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크로스오버나 퓨전의 방식을 좀 넘어선. 그러니까 저걸 음식이 아니라고 표현한 거 맛이 없다라고도 표현 안 하는데 나랑은 안 맞아. 난 그렇게 표현하고 저도 싶어. 저하고도 안 맞아요.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탕수육 맛집을 하면서 탕수육의 포커스도 좀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 중식이
어떻게 우리하고 어떻게 시대가 변해왔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실 탕수육은 내가 느끼기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한식에서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같은 그렇죠. 장르로 자리 잡은 거. 장르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냥 딱 짜장, 짬뽕, 탕수육,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랑 그냥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제 중식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대별로 좋아하는 스타일도 조금씩 네네. 다르긴 한데 이제 홍춘에서 탕수육은 전 세대가 좋아해요? 네, 탕수육은 정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연령, 남녀 구분 없이 맞아. 뭐 탕수육뿐이 아니라 그 중식의 기본 이제 한국 중화요리라는 그 중식은 진짜 호불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집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항상 느낀 게 이거를 계속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중국집은 뭐 맛만 제대로 나면 무조건 잘 된다. 그치, 운영만 잘하면. 백년 식당이지. 하여튼 탕수육은 반죽이 중요한데 디자인도 변천사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케찹 베이스가 왜 없어졌다 생각하냐면 옛날에는 케찹이 만능 소스였잖아. 밥도 비벼 먹었어. 그리고 모든 소세지, 뭐 동그랑땡, 전 다 케찹 찍어 먹었어 나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탕수육에도 케찹을 썼던 것 같고 요즘 솔직히 말하면 케찹 많이 안 먹잖아. 그 감자튀김 먹을 때나 먹지. 근데 옛날에는 케찹 많이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케찹을 많이 쓰다가 지금 안 쓰는 거 아닌가 싶은 거야. 그것도 좀 논리가 있다. 이번에 탕수육 3대 맛집 하면서 처음에는 반죽은 어떻게 할까? 소스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고 되게 많이 했는데 막상 얘기하다 보니까 탕수육의 그런 요리 방식이나 이런 포커스보다는 과거 내가 알았던 맛에 대한 거 추억,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 생일 이럴 때 갔던 그 맛이 계속 화제가 된 것 같아요. 다 지금. 그래서 무슨 탕수육, 유명한 탕수육, 특별한 탕수육 많지만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탕수육은 뭘까라는 그게 내가 말하는 탕수육 맛집. 근데 저는 이제 탕수육이 추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중식하면 이제 짜장, 짬뽕, 탕수육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잘 알고 있고. 근데 계속 과거의 기억 속에 묻혀 있는 것보다 이제 중식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기억이 될 수 있는 탕수육, 짜장, 짬뽕을 홍춘이 만들어내겠습니다.